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접수 시각보다 먼저 찍힌 내 결제 도장을 처음 본 것은 사람으로 붐비는 구청 민원실에서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민원 서류를 전산에 등록하는 기간제 기록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제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처리 시각까지 인쇄돼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안내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이상을 느끼지 않는 대낮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같은 창구 앞에 앉아 내 손만 바라보던 회색 모자 남자가 저를 보며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전에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동안 전산 화면이 한번 꺼졌다 켜졌습니다. 방금까지 없던 처리 완료 표시가 생겼고 담당자 칸에는 제 4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있었고 옆자리 직원도 제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다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지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아래 생성 시각은 현재보다 23분 뒤였습니다. 프린터에서는 종이 한 장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내용은 비어 있었지만 맨 아래에는 제가 퇴근할 때만 쓰는 확인 문구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매주 같은 창구 앞에 앉아 내 손만 바라보던 회사의 모자 남자는 자리를 옮겨 있었습니다. 그는 출구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기둥 뒤에 섰습니다. 이상하게도 보안 카메라가 회전할 때마다 한 걸음씩 사각지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문제 서류를 투명 파일에 넣고 책상 아래 개인함에 잠갔습니다. 열쇠는 목걸이에 걸었습니다. 10분 뒤 개인함을 열자 파일은 그대로였지만 종이 순서가 거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 뒤에는 제가 쓰지 않은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원본은 아래에 있다. 아래가 지하를 뜻하는지 문서의 밑장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메모의 필압은 지나치게 약해 복사된 글씨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에 내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 제 목소리가 오늘 처리한 서류 번호를 차례로 읽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통화 기록을 확인했지만 수신 기록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직 보내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임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신자는 제 상사였고 내용은 제가 잘못 처리했습니다 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입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 눈앞의 흔적만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장 인주가 내 서랍의 붉은색이 아니라 기록실에서만 쓰는 검붉은색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색 차이는 작았지만 흰 휴지에 찍어보니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제 도구를 그대로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 번호가 호출 순서와 다르게 늘 7칸 먼저 전산의 완료로 남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산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렬하자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간격이 반복됐습니다. 완료 시각은 달라도 앞선 번호와의 차이는 늘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회색 모자 남자는 창구가 아니라 천장 카메라의 사각지대만 따라 자리를 옮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리를 옮겨 그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민원 내용이나 돈이 오가는 창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만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는 접수 서류 모서리에 현재는 쓰지 않는 지하 문서고에 철제 집게 자국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래된 흔적이라면 여러 문서에 무작위로 있어야 했지만 문제 서류에서만 같은 위치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꺼냈다는 뜻처럼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 계정의 로그인 기록은 점심시간마다 정확히 11분씩 2번 겹쳤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계정은 저만 쓸 수 있었지만 기록은 제가 자리를 비운 시간과 겹쳤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뒤에도 다음날 같은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담당자는 그 시간대 영상이
서버 점검으로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모니터에는 바로 그 시각의 화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지만 출입문 위 시계의 초침만 12초마다 같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매주 같은 창구 앞에 앉아 내 손만 바라보던 회사의 모자 남자가 제 창구에 종이 봉투를 놓았습니다. 안에는 돈도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문제의 서류와 같은 모서리 흔적이 난 빈 종이,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오래된 접수증 사본만 있었습니다. 접수증의 날짜는 제가 이곳에서 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서명은 제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글자 순서는 같지만 획을 멈추는 위치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완성된 서명을 보고 그림처럼 따라 쓴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걸었는데 이상할 만큼 쉽게 놓쳤습니다. 출구를 확인했지만 나간 모습은 없었습니다. 화장실과 계단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직원 전용문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조 코드를 검색했습니다. 오래전에 폐기된 업무 분류라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상사에게 물으니 그런 코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상 서랍 안쪽 라벨에는 같은 네 자리가 흐리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 전 문제 서류를 다시 세었습니다. 한 장이 늘어 있었습니다. 새 종이에는 다음날 제가 해야 할 행동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실에 내려간다. 상사에게 묻는다. 회색 모자를 따라간다. 마지막 줄만 검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 남자가 폐기된 서류와 내 도장을 훔쳐 허위 민원을 만들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를 아는 움직임, 오래된 접수증, 제 서명을 흉내낸 종이가 모두 그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사가 뭔가를 숨기는 듯 했지만 그저 관리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라고 여겼습니다. 확신이 생기자 보이지 않던 장면도 한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직원문 출입 기록은 훔친 복제 카드 때문이고 미래 시각 문서는 예약 인쇄를 걸어둔 것이며 제 목소리 전화는 가까운 곳에서 녹음한 장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라면 그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일부러 평소와 다른 시간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개인함에는 가짜 서류를 넣고 모서리에 아주 가는 연필선을 그었습니다. 목걸이 카드는 주머니 안에 두고 멀리서 책상이 보이는 휴게 공간에 앉았습니다. 예상대로 매주 같은 창구 앞에 앉아 내 손만 바라보던 회색 모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책상으로 가지 않고 직원 전용문 앞에 섰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준 듯 잠금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녹음을 켜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문 너머 복도는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는 뛰지 않았는데도 모퉁이를 돌 때마다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서류 집게와 검은 종이 조각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일부러 길을 남긴다고 믿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을 돌아 반대편 출구를 막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보관실 하나뿐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문 손잡이는 잠겨 있었지만 아래 틈으로 회색 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보안 담당자와 상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반과 오래된 상자만 있었고 다른 출구도 없었습니다. 바닥의 그림자는 천장 환풍기가 흔들며 만든 상자 그림자였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제가 미끼로 넣어줘둔 서류가 그 보관실 상자 안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연필선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함 자물쇠에는 손상되지 않았고 복도 카메라에는 제가 혼자 서류를 들고 내려가는 모습만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 속 저는 회색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걸음도 그 남자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휴게 공간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함께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녹음에는 제 발소리와 제 숨소리만 있었고 다른 사람의 소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사는 저를 업무에서 빼고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남자가 제 옷과 움직임을 흉내 내 누명을 씌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보관실 어딘가의 통로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며 선반을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반 뒤에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벽을 두드려도 모두 단단했습니다. 제가 길에서 주웠다고 생각한 집게와 종이 조각은 제 주머니 안에서 나왔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제가 피곤해서 기억을 놓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라며 오래된 접수증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사본 뒷면에는 제 필체로 내가 가져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잉크는 방금 마른 것처럼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제 확신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남자를 쫓은 행동이 오히려 제가 서류를 옮긴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을 뒤집은 것은 감사 담당자가 건넨 종이 원본에서 내 도장 아래 먼저 찍힌 팀장용 아빈 자국이 발견됐다는 새 사실이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모은 기록과 독립적으로 보관돼 있었고 수정 이력도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 시간순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도장 인주가 내 서랍의 붉은색이 아니라 기록실에서만 쓰는 검붉은 색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 개인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내부 기록 공간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는 외부인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기번호가 호출 순서와 다르게 늘 7칸 먼저 전산의 완료로 남았다는 현상도 같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순서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완료 기록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실제 접수를 그 번호에 맞춰 끼워 넣은 흔적이었습니다. 미래를 안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자리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회색 모자 남자는 창구가 아니라 천장 카메라의 사각지대만 따라 자리를 옮겼다는 행동 역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반복 재생되는 화면과 실제 카메라의 방향이 다른 지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속이기보다 원본이 남는 각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접수 서류 모서리에 현재는 쓰지 않는 지하 문서구에 철제 집게 자국이 있었다는 흔적은 문제 자료가 오래된 보관 장소에서 나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새로 접수된 문서가 아니라 과거 상자에서 꺼낸 종이에 현재 날짜와 제 이름을 덧붙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계정의 로그인 기록은 점심시간마다 정확히 11분씩 2번 겹쳤다는 기록은 제 계정을 훔친 외부인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제 화면을 복제해 동시에 접속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도 막히지 않았던 이유가 설명됐습니다. 보안 영상에서 제가 혼자 걷는 것처럼 보인 장면도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파일 생성 시각과 촬영 시각이 달랐고 화면 가장자리 사람들의 동작이 12초마다 반복됐습니다. 제 모습은 다른 날 촬영된 장면 위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녹음에 다른 발소리가 없던 것은 남자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녹음 파일의 가운데 구간이 통째로 같은 소리로 덮여 있었습니다. 파형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알림 진동까지 3번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상사의 서랍, 라벨에 남은 보조 코드는 폐기 업무가 아니라 이전 시스템의 관리자 우회 코드였습니다. 기록을 지우면 감사 로그가 남지만 과거 번호로 새 문서를 만들면 단순 복구 작업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결국 팀장이 오래된 민원을 새 접수처럼 바꾸어 처리 실적을 만들고 오류 책임을
내 계정에 남겼으며 회색 모자 남자는 과거 민원 원본을 찾던 당사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실적 정리와 누락 보정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잘못을 숨기기 위해 더 많은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매주 같은 창고 앞에 앉아 내 손만 바라보던 회색 모자 남자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료가 왜 사라졌는지 확인하려고 여러 번 찾아왔지만 공식 절차에서는 같은 답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사각과 파일 시각을 직접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서명을 바라본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과거 문서에 붙은 서명과 지금 제가 쓰는 서명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제 이름을 언제부터 사용해댔는지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미래 행동 목록은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상사가 저의 업무 습관과 질문 순서를 알고 작성한 유도문이었습니다. 기록실로 내려가고 남자를 의심하게 만들면 미끼 서류를 제가 직접 옮긴 장면만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록의 마지막 검은 줄은 조사에서도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빛을 비추면 글자가 아니라 깊게 눌린 자국만 나타났습니다. 그 자국은 제가 평소 쓰지 않는 문장 부호로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회색 모자 남자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부터 제게 직접 말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직원에게 알렸을 때 그 직원의 계정으로도 같은 오류가 생겼고 곧 계약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도장 인주가 내 서랍의 붉은색이 아니라 기록실에서만 쓰는 검붉은색이었다는 기록을 다시 대조했습니다. 같은 날의 주변 자료와 사람들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놓자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몇 분의 차이가 반복됐습니다. 우리는 추정과 확인을 다른 칸에 적었고 원본이 없는 문장은 결론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작업을 할수록 제가 확신했던 이야기는 약해지고 내부에서 누군가 순서를 설계했다는 흔적은 선명해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는 업무에서 배제됐고 원본 자료는 별도 보관됐습니다. 제 계정에 잘못된 처리 기록도 수정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건은 사람의 욕심과 기록 조작으로 끝난 셈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개인함을 비웠습니다. 목걸이 카드와 도장, 손으로 적은 시간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문제 서류는 조사팀이 가져갔으니 책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빈 서랍 맨 아래에 처음 보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풀이나 테이프 없이 금속 바닥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떼어내자 제가 아직 쓰지 않은 퇴직 확인 문구와 다음 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장난이나 남은 출력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폐쇄된 문서고 프린터에서 다음 주 날짜로 출력된 내 사직서이 확인됐습니다. 관련 장비와 계정은 모두 봉인된 뒤였습니다. 저는 파일 속성을 열어봤습니다. 작성자는 비어 있었고 수정 시각은 현재보다 23분 뒤였습니다. 처음 사건이 시작됐을 때와 같은 차이였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 시간이 한 분씩 가까워졌습니다. 수정 시각과 현재가 같아지는 순간 파일이 열렸습니다. 내용은 한 줄뿐이었습니다. 원본은 아래에 있다. 처음 개인함에서 본 메모와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래라는 단어 밑에 제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더 확인하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다음 날 장비를 가져간 조사팀은 그런 파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로그에도 열어본 기록이 없었습니다. 다만 봉인 상자 안문서 수가 전날보다 한 장 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기록에 적힌 시간이 실제보다 앞서 있을 때 먼저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사람으로 붐비는 구청 민원실을 지나면 멀리서 매주 같은 창고 앞에 앉아 내 손만 바라보던 회색 모자 남자와 닮은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는 늘 아직 접수되지 않은 번호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사연을 기다립니다. 직접 겪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보내주세요.